저는 신대길 공무원단은 한 5분 이상 짧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뭐 자본주의 모습을 극복하는 그런 것으로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는 확대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확전이 세계대전으로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로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뭐 세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동시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국 사회주의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시나 긴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의 경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건수 동지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론적인 토대가 부족해서 전쟁의 실제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듣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시연을 안 해봐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좀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또 집에 가는 버스가 촉박해서 발표는 하겠지만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좀 켜주세요. 네. 공유해 주시고 뭐 전쟁의 실제 모습 보여주려고 사진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도 거의 뭐 매일 러시아 채널의 텔레그램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군사 블로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봅니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뭐 생태평화위원회에서 평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프로그램, 전쟁사에 관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거기서 본 거 보면 분명히 러시아가 탱크만 해도 뭐 12,000대에서 18,000대 뭐 이렇게 출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작년 상반기에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러시아가 뭐 탱크가 뭐 소진됐다 뭐 무기가 다 끝났다 뭐 금방 있으면 진다 우리 저게 맞나 뭐 좀 이상한데 이러고 생각하는데 다음으로요 이 사진은 뭐냐면 한 6월 달쯤에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머리 짧은 청년이고 저기 삽질하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사진을 본 언론사 찾아가서 캡처를 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뭐냐면 삽질하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군인이 사람이 없나 왜 나이 든 사람을 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솔레다르 점령했을 때 등장했던 소년병과 늙은 병사입니다. 이거는 올해 초죠. 그러니까 전 사진으로 좀 전에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이거 소스를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겠다. 이 서구 주류 매체 내지는 한국 뉴스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알자지라 그다음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RT 이런 거 비교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서구 주류 매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세 달 정도 해본 결과 서구 주류 매체는 결론은 러시아 국방부의 선무공작단의 하수인들이다. 이런 결론을 얻고 지금도 계속 한국 언론을 통해서 계속 왜곡된 뉴스를 듣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계속 러시아 매체
그 매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도 몇 개씩 거짓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으로요. 최근에 뉴스원에 나온 이 사람은 해병대인지 특전사 출신인지 우크라이나 신병교육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죽을 사람이 없대요. 지금 언론에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뭐 적게 잡으면 30만, 많게 잡으면 뭐 그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언론에서 우크라이나가 마치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그래서 서구 주류 매체의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선부 공작단이고요. 특히 영국 언론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또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이 역사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미국의 수속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서구 주류 매체의 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 때는 원래 선동이 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전쟁인 것 같고 심지어는 유엔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은 패튼이라는 유엔 성폭력 특별위원회 대표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 병사들에게 비아그라를 줘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강간하게 만들었다. 그게 군사 전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으로요. 이게 수전 IC 예전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인가 했죠. 네.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카다피가 그런 비아그라를 줘가지고 강간하게 만들었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저 패턴이 저게 팩트가 확인된 얘기 했냐? 그러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그냥 뱉어놓고 그냥 서구 주류 매체를 사실인 것처럼 막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BBC 하면 공중방송의 대명사인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BBC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저 그림의 뒤에 있는 건물이 호텔이거든요. 돈바스 지역의 호텔인데 저 사람이 RT 기자인데 통신원인데 저 사람이 왜 저 앞에서 그 보도를 하고 있냐면 BBC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가를 폭격해서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죽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사진으로 써먹은 게 저 건물입니다. 저 특파원이 사실은 돈바스에 있는 건물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일부러 저 앞에 선 거예요. 이 건물 저거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저거 최근에 한 석 달 됐나요? 러시아가 무기가 다 떨어져서 러시아 병사들이 삽을 들고 싸운다. 도대체 다음부터 한참 거의 막 굉장히 막 이기고 있을 때 승기를 잡았을 때였거든요. 도대체 저 삽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흐무트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 러시아군이 참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사람 그 BBC의 그 유명한 종군 기자인데요. 마치 전장에 와 있는 것 같죠. 다음 보세요. 쇼한 거예요. 저 뒤에 웬 아주머니가 보고 있죠. 저놈이 뭐 하나 하고. 마치 전장에서 소식을 보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완전히 뭐 우리나라 조선일보 능가는 완전히 뭐 저런 식으로 지금 전쟁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언론은 뭐 그냥 생각 없이 받아 쓰는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아주 훨씬 더 열성적으로 짜집기하고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겨레와 경향도 지금 그 미국의 네오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전으로. 그 중에서도 앞권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는 정말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기대기들인데 연합뉴스는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바꿔야 된다든가 뭐 조그만 건덕지만 있으면 소설 쓰고 와 저거는 정말 연합뉴스는 정말 창의적이에요. 정말 창의적인 기록이고 그 다음 보면 이거는 러시아에서 고문해가지고 그 이빨 저 금리빨인데 러시아에서 고문한 증거라고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 있죠. 근데 독일 매체가 파악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치과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건 서구의 그 트위터에서 나온 그림인데, 서구에서도 정말 저 주류매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면서 트위터에 저 그림이 엄청 돌았습니다. 주류매체가 똥을 싸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는다. 이렇게 문외화가 그 전으로 다시, 예. 문외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우롱하고 우민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국 언론은 저 똥을 먹고 또 싸는 거죠, 똥을.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정말, 예, 서구 주류 매체의 그 똥을 받아먹고 또 싸는 그런 거라고 보이고, 네, 다음으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예, 보려면 이 실제로 서구 주류 매체는 특히 공정방송의 대명사라는 BBC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역시 언론인이라 가지고 저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한 그 녹화를 하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 저 장면이 오른쪽 아래 스마트폰에 저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저거는 그 우크라이나의 군 기지 지하실을 방문한 것처럼 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크로마키 앞에서, 예, 녹화한 겁니다. 이것도 민가를 폭격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당했다. 근데 사실 저 사람들 배우들이에요. 직업적인 배우. 오른쪽 아래 보면 막 그 저기 저 자기 스스로 셀카도 하고 있죠. 네,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을 호도해서 그래가지고 무기를 어떻게 하든지 긁어먹기 위해서 전 세계 동정 여론을 하고 있는 그 획득하기 위해서인데, 저걸 주류 매체가 완전히 그 하수인이 돼서 그 전 세계에 발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다시 그러니까 희망을 섞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왜곡하는 게 보시면, 네, 다음에 보면 이건 우리나라 언론인데 푸틴이 한국 선언을 했다.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쫙 뽑았죠. 실제로 이거 보면 그 점령한 네 군데, 그 오른쪽 사람은 네 군데 우리나라 그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죠. 주지사한테 방문해서 지금 그 테러도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테러도 일어나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해보자. 통상적인 얘기예요. 전쟁 되게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인 그 사보타지도 일어나니까 그 경계심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틴이 항복 선언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왜곡해서 저게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런 식의 언론 보도가. 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실을 보지 말자. 일단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해보자. 그러려면 일단 서구 주류 매체 외에 지금 뭐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인터넷 찾아서 서구 그 러시아의 매체도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는 없는데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혐오 감정이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대한 중 정서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서구 주류 매체가 여러 정보 공작 수준에서 굉장히 퍼뜨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다시 또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좀 보면, 예, 다음, 예. 실제로 돈바스를 보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근데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자기들은 분명히 자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무력 진압을 민주화 운동한다고 무력 진압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스스로 자치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치공화국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자결과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이것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엔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유엔의 가치로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성격은 아니다. 그다음에 특히 돈바스에 대해서 서구 주류 매체가 완전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프랑스 기자 보넬이라는 사람이 다음 그림을 보면 다음 예, 이 사람인데 돈바스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는데 전혀 그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관심을 쏟아줄 거냐라고 막 이렇게 호소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그 정도로 돈바스가 8년 동안 민스크 협정 이후 8년 동안 그 민가를 향해서 포격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뭐 매일 포격을 해서 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에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데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성격에서 좀 알려면은 좀 그 다음으로 네. 서구 내러티브가 우크라이나는 민주국가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민주국가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바두 정치 체제이고 야당도 없습니다. 계엄령 계속 발동하고 있고 저런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 거의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민족 이게 문제가 얽혀가지고 정체성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전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저런 순서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엄청 복잡한 나라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그림은 2014년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림인데요. 오른쪽 아래가 러시아가 주로 붉은색 계열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민족적으로 사는 러시아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저렇게 그 동서로 그러니까 서북쪽과 남동쪽이 완전히 갈라진 저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중에서 오른쪽 네 군데가 자치공화국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앞에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 저렇게 그 군사적으로도 저렇게 분쟁이 실제로 그 2014년 민스크 협정 이전에 마이단 이후에 군사적인 분쟁이 막 일어났던 곳이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러시아어를 쓰는 비중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맨 동부 가장 진한 색, 파란색 계열 진한 색. 저쪽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중부 초록색. 저쪽은 그 다음이고 저 그 그림이 지금 제가 뭐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퍼센트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네 군데 지역으로 동부, 중부, 중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는데 그 네 군데 지역에 보면 러시아가 그 동부와 중동부에 압도적으로 많이 러시아를 쓰고 있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러시아의 주 중에 우크라이나의 주 중에 러시아가 지배적인 러시아어를 지배적으로 쓰는 50% 이상 쓰는 주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 자기들이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 오른쪽 위에 그 가장 빨간색 진한 저 두 주가 그 독립을 선포하면서 자기들은 노보로시아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대상으로 삼은 주가 저 빨간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자결 분위기가 엄청나고 밑에 파란색은 크림 반도인데 이미 러시아가 합병을 한 이후인 거죠.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 실제로 도대체 뭘 노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노보로시아라고 그 짜르 말기에 그 여자 그 전제군주 있었죠. 그때 새로 그 합병한 그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저쪽을 지금 그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논리로 나오는 것이 이제 노보로시아라는 건데 옛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나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나치인가에 대해서 좀 보면 아조프 연대를 특별히 보면 이게 아조프 연대입니다. 가운데에 그 오른쪽에 그 나치 상징하고 왼쪽에 나토 상징하고 가운데가 아조프 연대 상징인데 저거만 봐도 어떤지 아시겠죠? 아조프 연대 실제로 나치입니다. 그 다음 보면 다음 우크라이나의 지금 국부로 저 사진 사진으로 보는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액자에 들어있는 사람이 스테판 반데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부인데 아주 지독한 나치주의자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초창기에는 저 사람이 별로 추앙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그 마이단 폭동 이후에 거의 국부로 다시 추앙을 받으면서 매년 1월 1일 날이 그 생일이랍니다. 그날 뭐 엄청난 행사를 하면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의 성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부가 우크라이나 전체가 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잘루치니 총사령관인데 저 팔찌를 보면 나치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젤렌스키가 교황을 보러 갔을 때 저 상징인 그림을 옷을 입고 갔는데 저게 스테판 반데라가 만든 조직의 표시입니다. 저렇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그다음 핵심인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이 전부 다 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핵심들이 나치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를 무리치기 위해서 서구가 지금 나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굉장히 극화의 길을 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이 주류 매체의 시각이 이 미국식 군사 교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3일 만에 키예프를 점령 못하면 진 거다라는 내러티브 자체도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선멸전을 러시아는 기획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소모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교류에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미국의 군사교류로 지금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러시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총력전으로 초토화 작전을 할 수가 없죠. 러시아에서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 이라크 침략하듯이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 민간인이고 뭐고 군사시설이고 뭐고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키예프 점령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저게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습니다. 키예프 점령이 정말 목표였냐, 돈바스가 목표인데 실제로 속인 거냐, 아니면 정말 그 키예프 점령이 실제로는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은데 그 미궁이고요.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아니고 제한전과 소모전으로 지금 러시아는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전쟁이 실제로는 미국이 그 리비아나 이라크 때려잡듯이 그 조금 재래식 중에서도 뭐 한국 전쟁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신식 재래식 전쟁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제대로 된 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까짓 것도 못 잡느냐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러시아는 그 컬렉티브 웨스트라고 표현한 집단 사방과 완전히 20개에 가까운 나라와 작게 말하면 10개 가까운 나라와 실제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쭉 영토 쭉쭉쭉 보여주세요. 점령 지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황 지도로 중심으로 쭉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루 전에 그림이고요. 저기 잠깐 뒤로 저기 그 우란스크주와 도네츠크 주 중에서도 일부밖에 그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다음 전쟁이 터진 게 저렇게 키예프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크림반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벨라루스 크림반도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여러 군데서 침공해서 들어왔죠. 그다음 보면 그다음 그래서 초창기에 저게 그림이 3월 1일의 모습입니다. 점령한 그다음 그림 보면 3월 7일의 모습이고 이게 3월 15일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키예프 부근에서 싸우고 있었죠. 4월 19일 그다음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때는 키예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예프를 점령한 게 실제로 양병작전이었냐 정말 점령을 하려고 했냐라는 게 의문인 거죠. 그다음 보시면 9월달 돼서 쿠피안스크 하르키우 쪽에서 물러난 사진입니다. 저게 9월달에서 대거 처음으로 퇴각을 했죠. 크게. 그다음에 저게 9월 20일 그다음 보여주세요. 저거는 하르키우 넘어가는 상황이고 헤르손주는 아직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헤르손에서 후퇴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저것도 후퇴하는데 실제로는 후퇴할 때 3분의 1 정도 병력은 손실을 입는다고 군사교리상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손실 없이 후퇴했습니다. 아까 하르키우에서도 거의 그 손실 없이 후퇴하고 하여튼 미스터리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2월 7일 현재 하르키우에서 후퇴하고 헤르손하고 후퇴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 그림이 2월 7일이고 저거는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전이죠. 그다음 사진 저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바흐무트를 점령한 거죠. 현재까지 전황은 저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변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3월에서 4월에 키예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면 러시아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아서 협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거의 뭐 협상 직전까지 갔습니다. 옥사까지 가면서 타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다음 제렌스키가 부차를 방문하면서 부차 학살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부차 학살도 실제로 있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다음 존슨이 9월 날 방문해서 압력을 넣죠. 그래서 키이우 깜짝 방문해서 그 군사 경제 지원 약속하면서 강화 조약 맺으면 지원 없다 협박하죠. 그 다음에 다음 계속 그러면서 그 이후에 3일 만에 푸틴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면서 변곡점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결국은 5월 달에 그 협상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는 서구가 이 전쟁을 계속 끌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으로 계속 뭐 이긴다는 얘기만 해주니까 실제로 누가 이기는가를 보면은 심리 기준이 영토냐 병력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병력이 소진되고 있고 영토도 보면 실제로는 러시아가 4개 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으로 보면,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작전, 군수, 사회적인 러시아의 분위기, 그다음에 군사 기술적 차원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미어샤이머라는 미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실전적 이해가 걸린 전쟁인데 비해서 이 전쟁을 기획한 미국의 경우는 저기에 실전적 이해가 걸려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질 수가 없는 전쟁이고 정말 질 지경이라는 핵을 쓸 겁니다. 러시아는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네, 그다음, 네. 어떻게 끝날까? 시나리오를 좀 보면 마지막은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으로 어,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 러시아 방어선 좀 보시면 그다음 보면요. 그다음에 예상 시나리오로 5가지 시나리오 예상 종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인데 지금 맨 오른쪽이 벌써 깨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최근에 바흐무트 전선 바흐무트 전선인데요. 이거 지금 깨졌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게 바흐무트 전선이 제렌스키 방어선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맨 왼쪽이 잘루치니 방어선이라는 건데 차시브리아를 비롯해서 지금 거의 지금 거기 육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드네프로 강까지는 그냥 갈 거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포로제를 지금 대반격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 그 드네프르 그 호수로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의 지역이 자포로제입니다. 자포로제 방어선에 러시아 방어선을 보시면 다음으로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왼쪽 위에 보면 그 호수 부근 오른쪽으로 그쪽이 자포로제 방어선인데 자포로제 지역이고 파란색 동그라미 쳐진 쪽으로 그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진격 통로로 잡고 있을 건데 다음 그림 보시면 왜 그러냐면 저 지역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인데 보다시피 오른쪽은 고지대인데 왼쪽은 그 자포로제 통로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저 지역에 3중, 4중, 5중으로 지금 러시아가 방어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반격이 이루어진다면 저 지역으로 반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아까 얘기한 그 젤렌스키 방어선 이후에 잘루치니 방어선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빨간색 저 지역은 확실하게 차지할 거다. 그 다음에 라이클립 저 지역은 아마 가능성이 꽤 클 것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 드네프로 강까지 진격하는 그런 그림까지 아마 가능하면 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왼쪽은 서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저쪽은 민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종전 예상 시나리오는 첫 번째 러시아가 패전한 거죠. 그러니까 4개 주에서도 쫓겨나는 거죠. 심지어는 크림까지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계속 장기전의 몇십 년간 장기전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조약을 맺고 종전. 한반도 방식이죠. 현재 영토에서. 그 다음 나토 라인을 넘는 확전. 러시아가 그 방어선을 돌파해서 아까 봤던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나토 라인이 어딘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도 많죠.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심지어는 소멸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드네프로까지 진격하면 왼쪽에 남은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는 그쪽은 폴란드가 점령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열심히냐면 오래된 영토 욕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뺏겼던 영토거든요. 우크라이나 서쪽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를 보면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 고문인 강내희 교수님
이혜영 교수와 한설 장군은 이제 비판을 하시긴 하지만 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분들 페이스북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그램, 유튜브, 텔레그램 그 검색을 우크라이나 치면 지금은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가서 검색란에 우크라이나 쳐보세요. 그러면은 전황을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외신 보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게 그 미국의 그 풍선이 중국 풍선이 그 나타났을 때 미국의 언론 지형입니다. 그때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됐는데 UFO를 엄청 뒤에 저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가 노르드 스트림을 얘기하는데 UFO만 보라고. 이거 미국의 언론 지형, 그 당시 언론 지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왼쪽에 뒷모습 보인 사람이 노르드 스트림 얘기하는데 그 에일리언 UFO나 보지 이러면서 언론 지형을 풍자한 그림이고, 그 다음 이것도 또 당시에 또 미국의 언론 지형이 저렇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서구 주류 매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터키에 지진도 일어났는데 저 풍선 갖고 미국이 온통 난리였답니다. 이 전쟁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 일국 체제는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극한지 제국주의가 하는 전쟁의 논쟁이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운동에 주는 시사점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우리 운동이 정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로 이혜영 교수가 전쟁의 작년 가을까지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전쟁의 논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으로 촘스키 교수가 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중립적으로 우리나라 외교관이 쓴 게 있습니다. 좌파적인 시각이 아닌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상.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하긴 했지만 우리 고문이신 강내희 교수님 모시고 이 1급 체제의 붕괴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운동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페이스북도 좀 찾아가서 보시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자료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시각적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